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며 오늘도 바쁘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야근과 밤샘까지 업무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말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희생과 살생을 자행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상관 밑에 있는 아이이만은 출세를 하기 위한 근면성실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관의 지시사항과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는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태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아히만은 명령에 따라 죽입니다. 아히만은 생각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따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자기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으며 죄가 있다면 상관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성공만을 꿈꾸고 나아간다면 한순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욕심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도 생활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차, 외제차를 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는 데는 경차를 타도 문제가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는 그 방향으로 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결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요. 그 결과에 다다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는 길도 행복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며 삶에 여유가 생기고 활력 또한 넘쳐 흐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손자병법 모공편 12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을 같게 하려면 시작하겠습니다. 상하 동욕 자승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같으면 이긴다.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셋째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같음에 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같을 때 승리한다는 점을 다들 알까? 다들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왕阳明의 지행합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모르는 것과 같으니 결국 모르는 셈이다. 그런 도리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같으면 이긴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중 8구 다른 사람이 내 욕심과 같아지기를 요구한다. 특히 상사는 부하들이 자기 욕심과 같아지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내가 다른 이의 욕심과 같아져야 함을 이해하는 자는 드물다. 내가 다른 이의 욕심과 욕심에 따라야 함을 이해하는 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송나라 명나라 시기의 육아 사상들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왕양명은 천리는 곧 인욕이라 말했다. 둘 다 인욕을 말했지만 같은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앞에 인욕을 제거하라 함은 본인의 욕심을 통제하라는 뜻이다. 뒤에 인욕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욕심에 순응하라는 뜻이다. 좌전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욕심을 다른 사람의 욕심에 맞추면 성공한다. 다른 사람의 욕심을 내 욕심에 맞추려 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같으면 이긴다를 아래로 바꾸어 이해하면 좋다. 내 욕심이 다른 사람의 욕심과 같으면 이긴다. 이타가 곧 이기라는 것이다. 남을 위하는 것이 실은 나를 위하는 길이란 뜻이다. 직원으로서 무슨 문제건 시종일관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한다면 그 직원은 얼마나 빨리 성공하겠는가? 을이 시종일관 갑인 사장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배려와 정성이 어디 가겠는가? 을의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사장이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울러 직원에게 관심을 갖고 챙겨준다면 사람들은 그 사장 밑으로 서로 들어와 일하고 싶어 할 것이다. 기업도 시종일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이용하여 돈 벌 궁리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소비자를 위하여 다른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상품 공급 및 AS 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기업은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백년 기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같아지겠는가? 우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름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같아지게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욕심이 당신의 욕심과 같다고 여겨 굳이 신경을 안 쓴다면 이 세상에 당신의 욕심과 같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중국 전국시대의 법가사상가 한비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군신일이라 가파했다. 군주와 신하는 이익의 소재가 다르다는 것이다. 조조가 동호를 정벌하려 하자 송건은 회의를 열어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논의했다. 신하들은 한결같이 조조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면서 유종이 항복하자 우대를 받았으니 우리도 항복하기에 앞서 좋은 조건이나 요구하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송건이 용번을 보러 나가자 노숙이 따라가 조용히 말했다. 주군, 우리는 모두 항복해도 주군은 항복할 수 없습니다. 송건이 그 이유를 묻자 노숙이 대답했다. 우리 같은 신하가 항복하면 주군만 바뀔 뿐 관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가족과 재산도 모두 보장됩니다. 하지만 주군께서 항복하면 무슨 관직을 받으시렵니까? 송건은 반드시 응전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군주와 신하의 이익의 소재가 다름을 말해준다. 군주와 신하의 이익이 다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비자가 제시한 해법은 간단하다. 군신호시, 곧 군주와 신하가 거래를 하면 된다. 공평하고 투명한 상호격려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다. 군주는 굳이 인재할 필요가 없고 신하는 굳이 충성할 필요가 없지만 상호격려 시스템 하에서 군주는 자연히 인자해지고 신하는 자연히 충성스러워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됨을 알기 때문이다. 군주와 신하 사이에 감정이 개입될 필요는 없다. 군주가 자유롭게 은혜를 베푼다거나 신하가 존경하여 모신다거나 하는 따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아울러 직책과 규칙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일을 악인으로 가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면 악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이처럼 악인마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도덕과 품격을 갖춘 사람은 더욱 도덕적이고 격조 높게 행동하려 할 것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욕심을 갖게 하려면 곧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승리할 수 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사장이라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꿈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전부 훼손되고 주민들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여 어떻게 하면 이런 처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의 꿈은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서 후대에 잘 물려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불은 어떻게 막을지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넓게 뿌려주면 됩니다. 또한 어느 지점에서 불이 발생했는지 경보가 울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실패를 거듭해서 유용하게 활성화가 된다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꿈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서 후대에 물려주니까요. 숲이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꿈이 좋아 함께하고 싶은 직원이 모이고 사장도 회사가 성장해서 돈을 벌면 직원 월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있으니 상품은 계속해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막연하게 산불 장비 만들어야지 하면 그 장비를 만들고 나면 다음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꿈이 없으니 다음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 거죠. 돈을 벌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간과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꿈을 꾸면 함께 꿈을 꾸기 위해 모입니다. 모두가 내가 꾸는 꿈처럼 하고 싶으니까요. 잡스나 머스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내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며 질타하곤 합니다. 막연한 생각만을 강요하곤 하는 거죠. 과연 그 회사에 오래 근무할 직원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동물하고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을 구할 때 연봉 많이 주면 최고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의 꿈과 좋아하는 것은 접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이만처럼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은 누군가의 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꿈꾸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나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꿈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나의 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